겨울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멸종위기종이 살고 있는 당진 소들섬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소들섬 주변에 추진 중인 송전탑 건설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충남방송 신년대담에 출연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산공항 건설과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서해선 삽교역 신설에 대한 계획 들어봤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의 천안 지역 유세버스에서 선거운동원 등 2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졌습니다. 충남도 내 각 당은 추모 의미로 하루 동안 선거운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홍성군청 공무원 A씨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컨테이너 화물차 번호판 40여 개를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치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겨울철 철새 도래지이자 다양한 멸종 위기종이 살고 있는 당진 소들섬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네,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개발 등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요. 소들섬 주변에 추진 중인 송전탑 건설 사업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새 수만여 마리가 무리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뭉쳤다 흩어지길 반복하면서 물결치듯 하늘을 누비는 모습은 말 그대로 장관입니다. 대표적인 겨울철새 가창오리가 당진 소들섬을 찾았습니다. 삽교 후 이런 소들섬에는 가창오리 같은 겨울철새 외에도 수달 등 10여 종의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 중입니다. 소들섬은 멸종위기종 큰 기러기라든지 흰꼬리 수리 등등 굉장히 좀 희귀 새들이 찾아와서 이제 쉬는 곳인데 삽교호 내에서 가장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는 지난 1월 소들섬을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충남연구원과 함께 관리계획 수립을 준비 중입니다. 금년 5월까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야생생물이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토지 매입 등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동안 당진시의 야생생물 보호구역 지정을 요구해왔던 지역 내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철새 도래 시기가 끝나는 4월부터 소들섬 주변 송전탑 공사가 예정돼 걱정이 큽니다. 신당진 변전소부터 아산시까지 35.6km를 잇는 송전탑 설치 사업에 소들섬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송전소료를 철탑이 아닌 지하로 묻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소들섬 일대가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철탑 노선을 중지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철탑을 철회를 해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난 노선은 그대로 가되 방법을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철탑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철탑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동물도 살 수 있고 식물도 살 수 있고 자연 환경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바꿔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들섬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개발 행위를 하기 위해선 당진시와 관련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해 이미 허가받은 소들섬 주변 송전선로 건설을 당진시가 제한할 방법도 마땅치 않습니다. 주민들의 송전탑 지중화 요구에도 한전 측은 비용 문제를 이유로 수차례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공사 진행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LG헬로비전 충남방송이 지역 케이블 방송사와 공동으로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신년 대담을 진행했습니다. 양 지사는 서산공항 건설과 안면도 개발, 서해선 삽교역 신설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선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서산공항 건설의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가능성을 99%로 전망하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서산공항은 기존 해미 공군 비행장의 활주로를 이용해 민간 공항을 짓는 사업으로 509억 원이 소요됩니다. 양 지사는 2017년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이미 경제성이 확인된 데 이어 최근 사업 여건도 유리하게 변화돼 공항 이용객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해미 국제성지 선포와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 안면도 관광지 개발을 비롯해
서해선과 해저터널 등 주변 교통망까지 대폭 확충됐다는 설명입니다. 아마 그 금년 아마 10월 정도에는 대략 진행되면 예타 통과가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올해 이제 책정된 예산이 있잖아요. 기본 설계비 일부로 우리 그 투입이 되고, 그럼 한 26년 정도 아니면 늦어도 27년 정도에는 우리가 자랑스럽게도 충남 공항, 서산공항을 활용해서 우리 충남 도민들이 또 외국이라든가 국내를 갈 수 있는 마련되죠. 30년 넘게 사업자를 찾지 못해 번번이 무산되었던 태안 안면도 관광지 개발도 이번엔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확신했습니다. 2025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 호텔과 골프장, 전망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말 9개 기업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양 지사는 기업의 시공 능력과 자본력 면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다며 올해 하반기 첫 삽을 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기업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공 능력과 이 자금력이 충분한 컨소시엄이 이루어졌다. 또 여건이 변환해서 안면도 관광지 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99% 확신하죠. 서해선 삽교역을 둘러싼 예산군과 홍성군의 갈등에 대해선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예산 삽교역 신설이 확정되자 홍성군은 국비 지원 없이 전액 지방비로 추진되는 점, 홍성역 승객 분산과 역세권 개발 차질 등을 우려하며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한 바 있습니다. 양 지사는 홍성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도 두 지역으로 이뤄진 내포 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삽교역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홍성 주민들이는 이 서운한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충분히 그 감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다음에는 홍성은 시발역이고 거기 또 장선 교차역이거든요. 또 삽교역은 도청하고 어떤 역이라든가 해서 혁신도시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삽교역은 반드시 필요하다. 양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도민들에게 평가받고 남은 과제들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재선 도전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케이블 방송 3사가 공동 제작한 양승조 지사의 신년 대담은 오는 21일 저녁 6시 55분 LG 헬로비전 충남방송 채널 25번에서 방송됩니다. 헬로TV 뉴스 정선영입니다. 15일 천안의 한 도로에 정차 중이던 안철수 대선 후보 유세용 버스에서 2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합동 감식에 나섰습니다. 천안 동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공사 등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동 감식반은 발전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사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LED 스크린과의 연관성 등 어떻게 가스가 흘러들어갔는지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시신 부검도 의뢰할 방침입니다. 한편 같은 날 충남도 내 각 정당은 추모의 의미로 선거운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했습니다. 영업용 화물차 증차와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홍성군 공무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컨테이너 운반용 화물차 번호판 40여 개를 불법으로 내주며 업자로부터 2억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뒷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업자 2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충남의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3,000명에 임박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충남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2,000명 이상으로 16일 0시 기준 역대 최다인 2,991명이 확진됐는데요. 천안에서 가장 많은 970명이 감염됐고 아산에서는 606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밖에 서산에서는 253명이, 당진에서는 234명이 추가 감염됐습니다. 또 논산 153명, 홍성 120명 등 공주 118명, 금산 113명 8개 시군에서 세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미크론 감염의 중증화 진행률을 약 0.64%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99.3%는 위중증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일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10만 명이 감염이 되게 되면 600명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전파 속도가 높은
일각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를 독감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치명률이 독감보다 2배 정도 높고 또 전파 속도도 10배가량 빠르기 때문인데요. 확진자 수가 많아지다 보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증가할 위험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9만 443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만에 3만 명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제 10만 명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건데요.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만큼 면역 저하자나 요양병원 입소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4차 접종이 필요하고 또 빠른 진료와 신속한 약 처방이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 브리핑입니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모든 학생이 가정에서 주 2회 신속 항원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 판정이 나와야 등교가 가능해지자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원격 수업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가 검사 키트를 이용하는 코로나19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낮아서 오히려 집단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또 집단 감염 발생 시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체계가 아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14일 신속 항원 검사 키트를 활용한 선제 검사 대상을 기존의 유치원과 초등학생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또 교직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전국 유초 중고교생과 교직원 등 모두 692만 명으로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검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검사 횟수나 방식 등은 16일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번 교육부 결정이 확정되면 각 가정에서는 학교 방침에 맞춰 주 2회 자녀들의 검사를 진행하고 음성인 게 확인돼야만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를 두고 학부모들은 불만을 표하는 분위기인데요. 대전의 한 학부모는 신속 항원 검사 키트에 가짜 음성 판단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가뜩이나 오미크론은 확산 속도도 빠르다던데 만일 같은 반 아이 중에 한두 명이 가짜 음성 판정인 줄 모르고 등교를 했다가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 그땐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농사철을 앞두고 농업기계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충남농업기술원이 농업기계 수리 지원과 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네, 충남농업기술원 백동주 농업기계 교수를 전화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충남농업기술원 농업기계 교수 백동주입니다. 예, 자 정비 취약 지역 수리 지원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네, 농업기계의 특성상 수리점이 자동차 정비소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위치하여 농업기계를 가지고 가기엔 먼 지역을 정비 취약 지역이라 합니다. 정비 취약 지역은 농업기계가 고장 시 운반비, 수리비 등 경비가 많이 들고 시간 소요도 많아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리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영농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 지원 사업은 어떻게 추진되는 건가요? 네, 올해 지원 사업은 16일부터 도서지역 3개소, 수리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오지지역 15개소, 총 18개를 대상으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합동으로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홍성구를 시작으로 서산, 금산, 예산군 등 15개소이며 하반기는 논산, 보령, 태안군 3개소를 대상으로 수리 지원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네,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되기 전에 많은 분들이 혜택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관련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충남농업기술원 백동주 농업기계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